안녕하세요. 개성국 TV의 한성주 대표님이 이곳 독일 하이델베르크까지 오셔서 귀한 분의 그 어떤 증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찾아뵀는데요. 자세한 말씀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개성국 TV의 한성주 장로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18일 주일입니다. 지금 오후 1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의 성으로 올라가면서 식사를 하고 올라가려고 들렸습니다. 또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어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또 애국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이정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독일에 약 한 47년간을 여기 독일에 거주하고 옛날 71년도에 광부로 파견돼서 와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 선생님께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할 때 거기에 배경이 돼주시고 백그라운드가 돼주신 그러한 또 우리 애국자 분이십니다. 정말 산 증인이시네요. 저희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는. 그럼요. 제가 어제 이제 큰 절을 올린 것은 이런 분들이 여기 또 여러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애국 집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C가 재작년이죠.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라고 하는 자가 사기 탄핵을 위한 사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그 당시에 야당, 지금은 집권 여당이 됐죠. 그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한 몫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긴급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시고 계신 내용을 우리 독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독일에 살면서 사실 일반 그냥 서민으로서 그냥 오래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식 교육이나 시키고 우리 내가 가정을 이룩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저 탄핵 시기에 인접해서 일어났던 사실 그거를 제가 그동안에 면밀히 감시했던 그 사실을 제가 여기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가 저는 그 안민석이 국회의원이라는 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아닌가요? 민주당 모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지금 JTBC하고 벌였던 것이 마녀 사냥으로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독일로 빼돌렸다. 그래서 막 더 미워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끌어내려야 된다. 최순실이 이 국정농단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의 산을 우리가 한번 증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안민석 씨가 독일에 와서 그 최순실의 재산을 파악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번 수차 3번 내지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최순실의 실체를 또는 또 최순실의 재산 등을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탄핵이 되기 이전에 독일의 최순실의 재산이 880조라고 하는 이 말을 안민석이가 유튜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880조. 80조. 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400조를 넘어섰죠. 2배예요. 그러면 2배죠. 2배 이상. 엄청난 겁니다. 그때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독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돈에 대한 그 수치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이건 참 우리가 그랬는데 880 제가 그 사실은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예산이
한 400조. 800조라고 400조 내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그 대한민국 2년간 예산을 능가하는데 돈이라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할 적에 나는 이 최순실의 재산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요. 우와, 이 880조라는 돈을 최순실이가 독일에 가지고 있어. 자, 이 마녀 사냥의 안민석이라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이자가 이제 마녀 사냥을 위해서 880조를 독일에 빼돌렸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독일을 여행하면서 이걸 확인한다. 이 마녀 사냥의 안민석이라고 하는 자가 사기 탄핵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허위 날조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 또는 한국의 국민들이 경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촛불 집회를 동원한 선동 역할을 가장 안민석이가 한 겁니다. 했죠, 그때 당시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 수시에 능한 사람들이 그 880조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얼마나 놀랐어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머리가 깨지는 것이 놀랐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되죠. 저게 나라의 돈을 최순실을 통해서 저렇게 빼돌렸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 공동체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그냥 막무가내로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분개해가지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선동에 JTBC의 손석희와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안민석이라고 하는 자가 뛰어든 겁니다. 이거 이제 바로잡을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예.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 제가 지금 그 이후에 880조라는 그런 사실을 유포하고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지는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이라고 아닌지는 몰랐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들었겠지. 거기다가. 그런데 그 후에 탄핵이 거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어느 시기에 220조로 줄어들더라는 얘기입니다. 4분의 1 규모로. 자, 그러면 탄핵 시기를 한번 짚어보면 2016년 10월 9일 날, 12월 9일 날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이 되죠. 네. 그리고 이듬해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9명의 헌법 개판관들, 네. 그중에 이제 박한철이는 미리 나가고 이정미가 지휘하는 8명의 헌법 개판관들이 개판을 치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220조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 그때가 불과 한 2주 안이 지나갔습니다. 2주 정도 지나가니까 22조로 또 줄여요. 추정이 됐습니다. 안민석 이놈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880조에서 220조에서 22조로 지 마음대로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2조로 줄었어요. 2조면은 열받을 리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22조, 2조 또는 800억으로 줄어갈 지금 그래서 이 탄핵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촛불 반란, 촛불 구테타가 이제 완성되는 단계에서 안민석이는 그 액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미 자기 목적은 달성했다 이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800조로 줄어서 이제 그 정도 같으면은 그 최순실이 재산이 800억 정도면 그 정도는 한국의 뭐 중산층 같은 사람 같으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근데 그렇게 여기 독일에 오래 살으셨는데 그렇게 살았나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 어디 살았는 거는 저는 잘은 몰랐습니다. 네. 잘은 몰랐는데 그저 그분이 어느 식당을 하는 사람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그 이제 독일에 살고 싶으니까 독일에 살려면 어떤 사업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유한 회사를 차려야 됐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독일 말도 못하니까 교민들을 통해서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거를 식당을 차려서 남한테 임대를 해주고 뭐 임대를 받았던 사람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몇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쳐서 그 뭐 식당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해서 그냥 피지부지 내버리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그런 식당을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나 하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 이후에 그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최순실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슈미튼에 있는 호텔, 뭐 호텔 경영을 했다. 거기서 뭐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고 뭐 어떻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정도의 재산이다가 하면 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880조라고 하면 독일에 와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전체의 재산을 다 털어도 880조가 안 되는. 자, 그 선동을 이 사기의 선동을 한 놈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안민석이라고 하는 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놈이라고 하는 걸 써줘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네, 정말 사기고 여러 가지 열받지만 따라서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묵과할까요? 저자들은 정말? 사기꾼입니다. 네.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찬탈한 자입니다. 네. 따라서 용계 볼래? 이게 아주 너무 좋은 독일. 오늘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사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용계 볼래 콩. 아니 이거 세 개가 다 저쪽인데요? 돼지고기가 용계 불란지 이거는. 이게 좋을 거.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제일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거. 이게 이 나라에서 뭐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런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는 사기 880억은 아니다 이거죠. 사기뿐이겠습니까? 이거는 이건 정말 뭐 엄청난 사기죠. 말도 안 되는 선동, 부고도 880. 조작, 선동, 거짓, 그렇죠. 빌보드 벌써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젊은 선동을 애들은 위한 열받아가지고. 거짓 조작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온 50대 언론사가 다 달라붙어서 이 얘기를 해 제끼니까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죠. 완전히 속았죠. 그래서- 저부터도 그 죽일 XX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 50대 언론사, 이 반역의 언론사, 조선과 동아와 중앙을 포함한 또 채널 A 이것들이 다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3일 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예. 오, 땡큐.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인의 기상이 올랐어요. 지금 모든 말들이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럼요. 여기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음식점에서도 저분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임종석 문재인이가 지금 6월 13일 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날은 온 국민이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강화문 거리로 나와서 국민 저항 운동, 들어눕기 운동. 그래서 문재인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임종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역사가 3월 1일 날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들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 돼지 아닌 국민들은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감옥에 계시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또 이 우파 모르고 있는 사람은 880조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안민석이 같은 그런 국회의원의 허위 날조 선동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정말 너무 정말 한심한 일이고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네. 부디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 빨리 조속히 석방되도록 우리가 모든 국민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안민석이 같은 이러한 그 거짓 날조 선동의 아주 최악의 악인 중에 악인 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람이 어떤 막 사람들은 댓글에다가 뭐 오면은 막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똥이라도 발라가지고 예, 제가 만약에 안민석이가 네. 독일에 어떤 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은 그 얼굴에 제가
똥을 퍼부을 것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눈물이-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이 독일 분들 어제 많이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독일 교포 분들 지금도 눈가에 눈물이 저기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서 눈가에 눈물을 고이시는데요. 광부로 오시고 간호사님들로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또 어제 큰절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예, 어제 이제 간호사 독일에 계신 간호사 대표분들도 오시고 네. 또 광부 대표분들도 오셨는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그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역사가 보수 우파의 이제 단합으로 3월 1일 날 광화문 거리에 모여서 문재인 퇴진하라고 외침으로써 이 나라 구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학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델베르크에 진짜 와서 저희는 또 눈물을 흘리시는 또 한 분의 애국자분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이용훈 교수님 한 말씀 하시네요. 880조라면은 세계의 어떤 부자들도 그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숫자 개념에 밝은 우리 젊은 사람들, 다시 한번 막연히 대한민국이 좌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워주십시오. 이번 3월 1일입니다. 저는 촛불을 켜지 않습니다. 촛불 쿠데타, 촛불 반란이 있는 이후에 저는 촛불을 켜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에만 이렇게 켜는 촛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작은 촛불, 그 하나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촛불 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저는 촛불을 켜지 않습니다. 촛불을 켤 수 없습니다. 와주십시오. 3월 1일 광화문 거리입니다. 어디든지 오셔서 우리는 국민저항으로 들어 누워야 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로 연락을 주시면 광화문에서 우리는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한성주 대표님께서는 1시에 3월 1일 1시에 교보문고 앞으로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 계신 애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을 본받아 3월 1일 국민저항권으로 우리는 자유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성국TV의 한성주 대표님이 이곳 독일 하이델베르크까지 오셔서 귀한 분의 그 어떤 증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찾아뵀는데요. 자세한 말씀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개성국TV의 한성주 장로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18일 주일입니다. 지금 오후 1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의 성으로 올라가면서 식사를 하고 올라가려고 들렸습니다. 또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어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또 애국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이종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독일에 약 한 47년간을 여기 독일에 거주하고 옛날 71년도에 광부로 파견돼서 와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선생님께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할 때 거기에 배경이 돼주시고 백그라운드가 돼주신 그러한 또 우리 애국자 분이십니다. 정말 산 증인이시네요. 저희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는. 그럼요. 제가 어제 이제 큰 절을 올린 것은 이런 분들이 여기 또 여러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애국 집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JTBC가 재작년이죠.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라고 하는 자가 사기 탄핵을 위한 사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그 당시에 야당, 지금은 집권 여당이 됐죠. 그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한 몫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긴급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880조에서 220조에서 22조로 지 마음대로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2조로 줄었어요. 2조면은 열받을 리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22조, 2조 또는 800억으로 줄어갈 지금 그래서 이미 이 탄핵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촛불 반란, 촛불 구테타가 이제 완성되는 단계에서 안민석이는 그 액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미 자기 목적은 달성했다 이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800조로 줄어서 이제 그 정도 같으면은 그 최순실이 계산이 800억. 800억 정도면 그 정도는 한국의 뭐 중산층 같은 사람 같으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근데 그렇게 여기 독일에 오래 살으셨는데 그렇게 살았나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 어디 살았는 거는 저는 잘은 몰랐습니다. 네. 잘은 몰랐는데 그저 그분이 어느 식당을 하는 사람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그 이제 독일에 살고 싶으니까 네. 독일에 살려면 어떤 사업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유한 회사를 차려야 됐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독일 말도 못하니까 교민들을 통해서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거를 식당을 차려서 남한테 임대를 해야죠. 임대를 해주고 예. 뭐 임대를 받았던 사람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몇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쳐서 그 뭐 식당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해서 그냥 희지부지 돼버리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식당을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나 하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 이후에 그 대통령 탄핵이 되고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머리가 깨지는 것이 놀랐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되죠. 저게 나라의 돈을 최순실을 통해서 저렇게 빼돌렸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 공동체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그냥 막무가내로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분개해가지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선동에 JTBC의 손석희와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안민석이라고 하는 자가 뛰어든 겁니다. 이거 이제 바로잡을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예.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 제가 지금 그 이후에 네. 그 880조라는 그런 사실을 유포하고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지는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이라고 아닌지는 몰랐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들었겠지. 거기다가. 그런데 그 후에 탄핵이 거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어느 시기에 220조로 줄어들더라는 얘기입니다. 4분의 1 규모로. 자, 그러면 탄핵 시기를 한번 짚어보면 2016년 10월 9일 날, 12월 9일 날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이 되죠. 네. 그리고 이듬해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9명의 헌법 개판관들, 네. 그중에 이제 박한철이는 미리 나가고 이정미가 지휘하는 8명의 헌법 개판관들이 개판을 치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220조라고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 그때가 불과 한 2주 안이 지나갔습니다. 2주 정도 지나가니까 22조로 또 줄여요. 추정이 됐습니다. 안민석 이놈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든 이렇게 되기 네. 이전에 독일의 최순실이 재산이 880조라고 하는 이 말을 안민석이가 유튜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880조. 80조. 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400조를 넘어섰죠. 두 배예요. 그러면 두 배죠. 두 배 이상. 엄청난 겁니다. 네. 그때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독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한국 돈에 대한 그 수치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이건 뭐 참 우리가 그랬는데
제가 그 사실은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예산이 800조라고 400조 내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그 대한민국 2년간 예산을 능가하는데 돈이라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할 적에 나는 이 최순실의 재산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요. 우와, 이 880조라는 돈을 최순실이가 독일에 가지고 있어? 자, 이 마녀 사냥의 안민석이라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이자가 이제 마녀 사냥을 위해서 880조를 독일에 빼돌렸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독일을 여행하면서 이걸 확인한다. 이 마녀 사냥의 안민석이라고 하는 자가 사기 탄핵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허위 날조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 또는 한국의 국민들이 경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촛불 집회를 동원한 선동 역할을 가장 안민석이가 한 겁니다. 했죠, 그때 당시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 수시에 능한 사람들이 그 880조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얼마나 그 아시고 계신 내용을 우리 독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독일에 살면서 사실 그 뭐 일반 그냥 서민으로서 그냥 오래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식 교육이나 시키고 우리 내가 가정을 이룩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 탄핵 시기에 인접해서 일어났던 그 사실 그거를 제가 그동안에 면밀히 감시했던 그 사실을 제가 여기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가 저는 그 안민석이 국회의원이라는 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아닌가요?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오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지금 JTBC하고 벌였던 것이 마녀 사냥으로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독일로 빼돌렸다. 네? 그래서 막 더 미워했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끌어내려야 된다. 최순실이 이 국정농단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의 산을 우리가 한번 증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안민석 씨가 독일에 와서 그 최순실의 재산을 파악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번 수차 뭐 3번 내지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최순실의 실체를 또는 또 최순실의 재산 등을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탄핵